갑작스레 은퇴 선언을 하고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황우연. 이거 제가 다 공사한 거야. 오래된 농가에서 시작해 지금의 멋진 집이 완성되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사를 하다 말았어요. 이것도 내가 혼자서 이거 혼자 진 건데. 아, 이걸 선생님 다 주신 거예요? 네, 혼자서 이걸 공사를 하다 말았어요 지금. 이거 벽돌도 내가 지금 쌓은 건데 이게 울퉁불퉁하죠. 제대로 못 쌓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집 고치는 일에만 매여 산 지도 9년째. 그러나 아직도 수리할 곳이 산더미랍니다. 들어가자. 들어가. 이리 와 친이. 대자. 이리 와. 이렇게 큰 강아지가 있어요? 예. 네? 나한테는 식구죠. 나한테는 가족이고. 발랄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모두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라는데요. 유기견에 가까운 파양견. 우리 황진이가 나한테 온 게 5개월 때 왔고 얘는 1년 8개월 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코코. 외로움을 달래주는 고마운 녀석들이죠. 혜자, 진이. 옳지. 아우 착해. 어우 착해. 아우 착해. 안으로 올라가. 들어. 어이구 우리 진이. 겨우 착해요 우리 태자. 일반적인 작은 개들하고 틀려서 목욕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걸려요. 덩치 큰 녀석들이다 보니 들이는 돈도 시간도 만만치 않답니다. 들어가. 기다려. 애들이 크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드라이룸이라고 대형 건데 태자만 써 있어. 황태자하고 황진이 신혼방. 여기가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아, 이 방이지. 걔들 방이야. 그래서 이만하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죠. 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저기 유서까지 써놨었어요. 양평에서 홀로 지낸다는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당시 전원일기 작가가 저를 그 김정수 작가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저를 너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죠. 그 다음부터 들어온 게 이제 주인공이 들어왔던 거죠. 베스트셀러 극장의 주인공을 하고 난 뒤부터는 역할이 좀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연극 배우 출신으로 데뷔 초 단막극의 주인공을 맡을 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황우연. 야인시대의 짝코 역할 등 다양한 시대극에서 활약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사실은 역할이 컸어요. 자신 있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정이 아니고 올 대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도 줄어들었고 다 찍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질책을 한 거죠. 내가 연기자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존감도 잃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우울증이 오고 저 역시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가자. 이후 숨어들듯 이곳에 홀로 내려와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집 고치랴 반려견 돌보랴 하루도 빠지질 않고 몸을 움직이면서 서서히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답니다. 이 소나무가 이렇게 터져갖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것도 지금 해야 하는데 올라가서. 이제 겨우 배우로서의 재기를 꿈꿨건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는데요. 몇 달 만에 겨우 힘을 내 집을 치우기로 한 황우연. 애써 밝은 노래로 분위기를 띄워보는데요. 최근에 1년 전만 해도 너무 행복했죠. 매일 파티하고, 매일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여기서 고기 굽고. 겨우 찾은 행복을 또다시 잃어버릴 위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탤런트 송경철 선배님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려운 발걸음을 다 해주시고. 야인시대, 신이 등 여러 작품을 함께하며 친해진 두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연기 선배 송경철에게 늘 조언을 구한다는데요. 일단 따뜻해도 좋다. 정말 배고플 때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을 때 일부러 형수한테 야 토아젓 좀 갖고 와봐. 나 좀 밥 좀 먹게. 일부러 우리 먹이려고 이제 막 갖고 오라고 그래. 막 음식을 반찬을. 그러면서 야 밥도 한 공기 더 갖고 와. 그래서 우리한테 밥을 주면서 토아젓을 밀어주는 거야. 그때가 야, 이거 좋았다. 먹어봐라. 이거 그때가 먹어봐. 좋았어. 그 마음만큼 선배님들 중에 형처럼 후배들을 챙기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그 사건을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죠. 그럼 그쪽하고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얘기가 안 돼요. 나쁜 놈들이야. 그냥 저기 뭐야 돈 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그러고 한 달만 쓴다는 게 지금 가져간 사람이 여기 양평 사람이야? 양평으로 주소가 돼 있고 서울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직업은 뭐? 그래서 사업을 했죠. 자기들 사업을. 골프 사업을.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은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란 땅은 다 대출받아서 그러니까 땅의 값어치보다 그 우리가 빌려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액수가 얼마나 돼? 몇 천만 원은 아닐 거 아니야? 응? 4억. 응? 4억. 아이고. 내 것만 4억이고 딴 사람 것은 3억, 6억 뭐 말도 못해요. 아이고야, 네가 알다시피 네. 나도 뭐 한 번, 두 번 당했니? 맞아요. 형이 나보다 더. 그러고 나는 이제 좀 성격이 좀 어떻게 조금 유별난 놈이라 바로바로 잊기도 하고, 응? 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했듯이 이럴 때일수록 응? 시간 날 때마다 제수씨 옆에 가서 있어. 가서 좀 도와주고 그때라도 좀 제수씨 옆에 있을 때만이라도 잠깐 잊으라고. 아이고 내가 응? 염치가 없죠. 왜냐면 이 앞전에 이거 일으키기 전에 그 1년 전에 또 그 돈을 빌려줬다가 두 번 다시 누구한테 돈 안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뭐 이게 연속의 어떤 이거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사실 사기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는데. 진짜 못 받은 돈이 많아요. 매번 돈을 좀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그들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누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자진해서 빌려줬어요. 사람을 믿었기에 베풀었던 호의. 그러나 모두가 내 맘 같지 않았습니다. 양평에 내려와 처음 마음을 주었던 만큼 각별했던 인연이기에 늦게라도 돈을 갚지 않을까 아직 희망을 가져보고 있다는데요. 오랜만에. 네. 아이고. 근데 저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더라고요. 진짜? 네,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지인분이 뭐 한 3억 정도 빌려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뭐 땅을 팔아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땅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어봤는데 땅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보다 근저당 잡힌 게 더 오버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뭐 60억대, 그 다음에 대부업체 10억, 개인 채무자 4억대. 9월 10일 날 9억을 대출받았어. 결국은 자기 그 명의로는 전혀 안 하고 자기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고 여섯장 회장님하고 저기 대표님 명의로는 전혀 이제 아무것도 안 없는 거예요. 재산을 다 이제 일부러 다 아들하고 사돈하고 그럼 저 보증금 형님이나 나나 받을 수 있겠어요? 고소를 해서 형님 고소하셨다며. 그럼 저도 당장 해야 되겠네. 근데 이거 얼마나 도둑한 사이였어요, 이렇게? 간을 빼줬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다음에 추울 게 있으면 옷 사다가 주고 걸음대 발바닥 질질 이렇게 신발 끌으면 운동화 사다 주고 말도 못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매한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